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요즘 진짜 경제 이슈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기 대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 것보다 경제 뉴스가 더 많은 토픽을 장식하고 있는 경우도 참 드뭅니다. 늘 보면 저희 경제 쪽은 아쉬운 게 사회에 많은 이슈가 정치가 좀 다 쓸어가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한데 경제는 왜 이렇게 잘 다뤄주지 않을까 걱정할 때도 많았었는데, 요즘은 정말 경제가 그만큼 뒤숭숭하고 다양한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그런지 많이 다뤄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뤄주는 이유가 좋은 이유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또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트럼프발 관세 악재, 관세 불확실성, 이걸로 인한 투자 대응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요즘은 투자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가장 투자로 인해서 선도적인 투자, 그리고 좀 남다른 투자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 또는 세력들이 전부 사모펀드입니다. 이 사모펀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사모펀드라고 하면 슈퍼리치들이 몇 명이 모여서 우리 개인 돈들을 좀 모읍시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돈을 모아서 나름대로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를 전문적으로 운영해줄 아주 유능하고 촉망받는 펀드 매니저 또는 애널리스트를 따로 고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 돈을 따로 별도로 맡겨서 돈을 굴려보자, 이렇게 해서 태동된 것이 사모펀드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회사의 펀드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때가 요즘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자금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렇다면 사모펀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것이냐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어떤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가장 촉망받는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분야들 중에 하나가 또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능한 어떤 매니저들이 사모펀드에 많이 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 그리고 인센티브 구조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대 금융기관에서 종사했었을 때는 백오피스라고 하는 자신을 도와주는 지원부서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회사 경비원 월급, 인사팀 월급, 법무팀 월급, 총무팀 월급도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 중에 일부를 당연히 나눠서 또 이렇게 급여가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모펀드는 그렇게 조직이 헤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생긴 것에 대해서 온전히 슈퍼리치들과 펀드 매니저 이렇게만 크게 나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훨씬 더 보수가 좋은 편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것은 슈퍼리치들이 가져오는 고급 정보들입니다. 그 슈퍼리치라고 하면 전 세계 글로벌 탑티어의 CEO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국가 수반이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국가에 또는 국제사회에 게임의 룰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내가 어제 국무회에 들어갔었는데 내가 지난번에 국제회의 아젠다를 결정하려고 할 때 그 나라 국가 수반들 회의와 같이 배석했었는데, 그런데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이런 것들을 음으로 양으로 많이 듣게 되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선 이 사모펀드에 평생 일하는 것도 아닐 텐데, 하지만 이 사모펀드에서 어떤 수익률 성과를 거뒀는지가 그 다음 이직을 하거나 그 다음 행보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텐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더 좋게 낼 수 있다? 아니면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다? 당연히 사모펀드를 선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맥락 속에서 요즘 사모펀드는 전문가 집단과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만나서 굉장히 높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그 국제 투자 시장은 이 사모펀드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만 살펴봐도 우리가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정도까지 돼버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던진 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이것에 대해서 사모펀드들의 대응은 어떻게 돼갈까요? 크게 네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즉각적으로 했던 조치는 선물 옵션에 대한 투자 비중을 굉장히 늘린 겁니다. 이 선물 옵션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린 이유는 바로 본인들이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잡아놨던 종목들에서 손실이 생겼을 때 갑자기 그 손실을 해칭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런 파생 상품들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물옵션 시장의 요즘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급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포지션을 또 선물옵션 시장에서 잡았고, 그걸로 인해서 위험을 좀 전가하기 위한 대안을 거기서 찾는 세력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즘 같은 증시에 나스닥 조금 회복된 것 같지만 다시 폭락한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선 월마트를 제일 많이 꼽던데요. 그 이유는 뭐다? 지금 사모펀드가 손에 잡으려고 했던 종목들은 이제 수출이라든가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다국적 기업으로 전 세계와 교역을 하는 그런 국가보다는, 즉 한 나라 안에서 그 나라 내수 소비나 그 나라 내부에서만 생태계가 돌아가는 그런 업종들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금 높여가고 있다는 점이 월마트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여기저기서 부품, 원자재를 사다가 그걸 바탕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상호관세, 보복관세 등 많은 부분에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월마트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미국 내 소비자들을 위해서 미국 내 여기저기 물건을 사다가 그걸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악재와는 상당히 무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겠죠. 따라서 이 글로벌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자금들이 이런 스타일의 업종에 많이 몰리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바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여기저기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 충분히 밸류체인이 구현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그런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게 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이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산업 재편성, 공급망 재편성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들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산업 재편성과 공급망 재편성을 논의하는 쪽에서는 어찌 보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이번 관세로 인한 불협화음, 이것이 단기간에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트럼프 2기 내내 진행될 수 있는 악재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1년이나 2년 안에 끝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금 공급을 어디서 조달받고 있는 회사들 또는 산업을 어떤 형태로 생태계를 꾸려가고 있는 그 업종들은 뭔가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장사가 몇 달 안 되거나 반년 안 되는 거, 심지어 1년 안 되는 것도 버틸려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2년 이상 이게 계속될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더 이상 생산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저 나라에서 계속 공급받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새로운 공급을 해줄 국가를 찾고 새로운 그 공급처를 바탕으로 공급받은 물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물건을 제조할 새로운 제조 거점 나라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 아래 공급망 재편성, 산업 재편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될 수혜는 어느 국가, 어느 산업, 어느 업종이 또는 어느 기업이 가져갈 건지를 분석하고,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또 어느 쪽으로 또 흘러갈 것인지 거긴 또 피해야 되니까요. 이걸 분석하는 흐름으로 귀결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모펀드들을 분석하고 있는 보고서들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살펴보면요, 국제적으로 이제 저개발 국가의 인건비에 의존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워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보고서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저임금 근로자를 기반으로 한 생산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심지어 로봇까지 이쪽 부분에 대한 비중이 더욱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SOC 분야에 대한 인프라가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저장을 했다가 비상 전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런 인프라를 또 구축해 놓은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 대규모 전력을 써야 될 경우 그 설비 투자를 해당 기업이 자체적인 돈으로 조달해야 되는 국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송배전 그리고 변압기,
이런 것과 관련된 수요가 개도국에서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산업망 재편성, 공급망 재편성이 일어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재투자나 설비 이런 것들도 다른 곳에서 새로이 전개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따라서 다시 공급을 어디선가 받고 생산을 어디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한 또 다른 거점에 시설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런 쪽 부분의 섹터도 뭔가 조금 투자의 주목도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OC와 관련된 투자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분명 이번 트럼프발 관세 악재는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적지 않은 국가들이 적어도 내수 경제가 예년만 못한 수준으로 약화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경기 부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적지 않은 국가들이 경기 부양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역시 SOC 투자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거와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도 투자 비중을 높이려는 게 지금 사모펀드들의 대응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모펀드에선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 운용 계획을 대수정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아마 우리 박종호TV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도 요즘은 다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초보인지 고수인지를 구분하는 제일 명확한 기준은, 저는 요즘 이제 저도 개인 투자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손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주도주가 달라지고요, 테마주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어딘가 돈을 묻어놨고 그 돈을 묻어놓을 때는 또 얼마나 심사숙고하셨을 거며 또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스터디를 하셨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선택했던 옥석 같은, 정말 옥과 같은 종목이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손절하고 나온다든가 다른 견해로 다시 입장을 바꾼다는 건 웬만한 사람 아니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호했던 거, 자기가 좋아했던 것을 부정하고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결정하는 건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뭔가 그래야 될 텀의 일부가 왔는지를 판단해 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절정 고수들이 모여있는 사모펀드 일부는 이미 자금의 흐름을 달리 배분했던 면도 있다. 전부 빼서 다 다른 데로 옮겼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판도가 바뀔 수 있으니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이득 본 것도 있으니 일부 자금은 빼서 다른 쪽에 약간 이제 시드를 넣어보자 라는 움직임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얼마 전에 나스닥 또는 미국 주식 폭락했다고 다들 걱정하시길래 한번 전달해 드려야겠다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